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KBC가 광주 전남 2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종합평가의 중요성은 정부가 내놓은 통계 자료로만 이뤄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론조사로 실제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지자체의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각 지자체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광주 전남 27개 기초자치단체 순위를 이영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전남 27개 기초지자체 종합평가 결과 순천시가 종합점수 7.71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영광군과 신안군, 한평군, 장성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6위는 여수시가 차지했고 광양시와 광주 서구, 해남군, 광주 남구가 7위부터 10위에 위치했습니다. 11위는 보성군, 그 뒤로 광주 동구, 화순군, 광주 북구, 구례군, 담양군 순이었습니다. 17위에는 영암군이, 곡성군, 장흥군, 강진군, 완도군, 광주 광산군은 그 뒤를 이었습니다. 23위 무안군에 이어 목포시, 나주시, 고흥군, 진도군이 최하위권에 위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를 통한 주민 만족도를 표준 점수화해 50%를 반영했고 행정서비스와 재정역량 부문은 정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전남대 정책대학원이 지표화해 각각 30%와 20%를 반영했습니다. 주민만족도 여론조사는 KBC와 전남대 정책대학원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각 시군구별로 100명씩 총 2,700명에게 지난해 12월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1.2%,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세부 분야별 자세한 결과는 KBC 홈페이지와 포털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네, 27개 광주와 전남의 기초자치단체 종합평가 결과를 보셨는데요. 이번엔 좀 더 세분화해서 전남의 22개 시군 가운데 5개 시의 종합평가 결과를 박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22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시 단위인 5개 지자체의 종합평가 결과를 분석해봤습니다. 순천시가 1위를 차지했고 여수시, 광양시, 목포시, 나주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순천시는 평가 비중이 50%인 주민 만족도에서 5개 시 가운데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행정 서비스와 재정 역량에서도 좋은 평가를 얻어 2위와 점수차를 2배 이상 보이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수시는 주민 만족도와 재정 역량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행정 서비스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주민 만족도에서 평균 이하 마이너스 점수를 받은 광양시는 다만 행정 서비스와 재정 역량에서 5개 시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목포시와 나주시는 앞선 3개 시와 달리 종합평가에서 평균 이하 수준을 보였습니다. 목포시는 주민 만족도가 5개 시 가운데 가장 낮았고 행정 서비스와 재정 역량은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종합 마이너스 5.03점을 받아 4위를 기록했습니다. 나주시는 5개 시 가운데 유일하게 주민 만족도와 행정 서비스 2가지 지표에서 모두 평균 이하 점수를 기록했고 재정 역량도 최하위 수준을 보이며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의 시 단위 순위 결과는 3개 지표 가운데 단체장 역량, 환경, 복지 등을 평가한 주민 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다음은 전남의 군 단위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 순위 알아보겠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열악한 재정 상황은 대체로 비슷한 반면 단체장과 지방의회, 공무원의 역량을 평가한 주민 만족도는 편차가 뚜렷했습니다. 이어서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의 군 단위 지자체의 행정 서비스와 재정 역량, 주민 만족도를 합산해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영광군이 종합점수 5.33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신안군, 한평군, 장성군, 해남군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서 보성군이 종합점수 1.95점으로 6위를 기록했고 화순군, 구례군, 담양군, 영암군, 곡성군 순입니다. 12위는 장흥군이 기록했고 이어서 강진군, 완도군, 무안군, 고흥군,
최하위는 종합점수 마이너스 8.47점을 보인 진도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평가 지표에서 각 지자체의 재정 역량도 비교했는데 전남 군 단위 자치단체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1위를 차지한 영광군을 비롯해 중위권과 하위권 지자체 간 격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세수 부족 등으로 인해 농어촌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단체장과 지방의회, 공무원의 역량을 평가한 주민 만족도는 이번 평가의 중대 지표가 됐습니다. 전체 평가에서 1, 2위를 차지한 영광군과 신안군, 최하위를 기록한 고흥군과 진도군은 주민 만족도에서도 같은 순위로 나타났습니다. 복지와 교육 등의 행정과 재정 상황은 농어촌 특성상 비슷한 한계에 부딪혀 있지만 이를 극복하는 단체장과 공직자의 역량과 비전을 주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발언을 놓고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강력한 분노를 표출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고 지역 정치권도 윤 후보를 규탄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집권 시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으로 몰았다며 강력한 분노와 함께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몰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지역 정치계에서도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윤 후보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과 앙심만 가득하다며 국민을 협박한 것을 사과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도의회와 여수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성명서를 통해 윤 후보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보수 언론의 틀린 질문에 대통령이 다 된 것이냐, 윤석열은 검은 본색을 드러냈다. 잇따르는 반발에 윤 후보는 문 대통령 역시 법과 원칙, 성역 없는 사정을 강조해 오셨다며 문 정부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이야기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청와대의 입장 표명에 대해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윤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한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호남행 열정 열차가 내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출발합니다. 국민의힘은 1회차 열정 열차가 내일 오전 10시 반 충남 천안역에서 출발해 이틀 뒤인 13일 전남 목포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충남과 전남북 총 13개 도시를 순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열차 출발 당일 4자 TV 토론이 예정된 윤 후보는 12일 열차에 합류할 예정으로 우선 이준석 대표 등이 먼저 출발하며 정차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년 넘게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가 조만간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본격적인 재가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가 조만간 정상 가동됩니다. 발전소 운영 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의 SRF 열병합 발전소 사업 개시 신고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기 때문입니다. 광주거법 제1행정부는 나주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나주 SRF 사용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등 나주시 측 소송 보조 참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SRF의 환경 피해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주민 반대를 이유로 나주시가 발전소 가동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난방공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곧바로 발전소 가동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설비를 점검하고 가동이 가능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발전 연료인 SRF를 생산 공급할 업체인 청정 빛고울도 인력 채용 등 정상 가동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나주시는 법률 자문을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4년 넘게 법정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이번 판결로 정상 가동의 조건은 갖췄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광주 전남에서 2,150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주에서는 어제 확진자가 나왔던 동구 소재 공공기관과 의료기관에서 각각 1명씩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는 등 1,360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은 목포와 나주의 요양병원 등에서 확산이 계속되는 등 22개 시군에서 790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가 오늘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을 대상으로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코로나19 일반관리군은 집에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센터에서 병의원과 연계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합니다. 일반관리군을 대상으로 한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는 도와 시군 등 23곳에 설치되고 24시간 운영됩니다. KBC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호남권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 구축을 공동 추진합니다. 두 기관은 오늘 KBC 대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중소상공인의 디지털 매체 이용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구축과 운영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의 스타트업과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공동 제작하고 광주시민회관을 오픈 스튜디오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